안녕하십니까. 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은 3월 5일 수요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5년도 합격반 2차 1과목 13강에서 이어서 14강 2강을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검은 업무방법서가 지난 2월 28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1차 발표이고 작년에는 4월 19일 날 확정이 되는데 아마 올해는 3월 중으로 확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업무방법서가 농검원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잠시 살펴보고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 가시면 농검원이라고 치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농검원 치시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농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래, 우리는 손해평가사가 주요 핵심사항이다 보니까 손해평가사를 클릭을 하시면 이처럼 좌측에 이론서 및 기출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론서 및 기출문제를 클릭을 하게 되면 현재 사항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작년도 2024년도는 10회 시험이 최종 확정이 3월 19일 날 1차 나오고 한 달 뒤인 4월 19일 날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올해는 좀 더 일찍 나왔죠. 우리가 요구를 많이 했죠. 이게 평가 시험인데 일찍 나와야 된다고 요구를 많이 하니까 많이 당겨졌습니다. 2월 28일 날 나왔고 요것을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 다운받으시면 되고, 제가 볼 때는 오늘 제 강의를 13강, 14강 2개 강의를 들으면서 이것이 바뀌는 게 거의 뭐 확정이다 보니까 이 내용 중심으로만 공부하시고 출력을 안 하시는 걸 권합니다. 이게 출력이 분량이 720장 이상 되다 보니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교재를 사용하시기를 권하고, 기존 교재에서 필요한 것만 메모하셨다가 확정되고 난 뒤에 교재가 나오면 그때 구매를 하시든 아니면 자기가 다 수정한 그 내용을 공부하셔도 됩니다. 기존 교재를 그대로 사용하시기를 권하고, 직접 손으로 수기로 필요 부분을 좀 메모해 나가는 그런 습관이 저는 합격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존 교재를 웬만하면 사용하시고 요거는 출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눈으로 쭉 저기 PC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꼭 필요하신 분은 삭제되거나 개정되고 변경된 사항들이 이게 자칫하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재 확정 후에 재발간을 할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교재를 구입하신 분은 할인을 조금 해서 구입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강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나열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눈에 알아보는 방법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2차 1과목은 농작물은 현재 76개 품목이다 하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몇 개를 쓰라는 부분은 시험 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한 76개 정도가 우리가 주로 공부해야 될 부분이다 하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그러면 보험에 의해서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그죠? 작년에 변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없고, 적용보험료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시기와 종기는 이제 품목들이 새로 오면서 그것 중심으로만 시기 종기,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수제한도 새로운 품목들이 바뀐 품목도 있죠. 그 다음 시설에서는 이제 해가림 시설이 조금 추가가 되었죠. 해가림 시설, 여기서 해가림 시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가림 시설 요렇게만 적어 놓으시고, 가축에서는 오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종개처럼 어렵진 않지만 조금 가액에 대해서 평가 방법이 추가되었다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 옥수수 부분하고 블루베리가 새로 또 들어오다 보니까 이 부분은 시험 출제 유력하기 때문에 별표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평년 수확량에서 차 품목이 작년에 조금 애매했던 부분을 이번에 구체화 시켰습니다. 작년에는 작년 기준으로 공부하시면 되고, 올해는 올해대로 바뀐 부분으로 정확하게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로 공부하시면 되고, 블루베리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수익 감소 보장을
1과목에서는 농업 안정보험이라고 2과목에서는 농업수입 감소 보장의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크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농업수입 감소 보장 방식을 농업수입 안정보험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알아두고 확정돼서 나올 때 아무래도 농업수입 안정이다, 수입에 안정을 준다 해서 농업수입 안정보험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타 용어에서는 생리장애라는 말이 하나 생겼죠. 생리장애 요 정도만 메모해 놓으면 크게 변동사항은 조금 적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조금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다시 제가 이걸 작물별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훨씬 보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갖다가 다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세 과목 세 파트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과연 논작물에서 뭐가 바뀌었을까 하는 부분부터 지금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좀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는 논작물에서는 보리 품목이 있죠. 보리 품목이 이제 우리가 주 식량 재원이다 보니까 우리는 평가사가 어떤 일이 늘어나지라는 부분에 잘 보셔야 됩니다. 농업수입 감소보장, 농업수입 안정보험으로 보리가 이게 추가가 됩니다. 보리. 논작물에서는 벼, 조사료용 벼, 밀, 보리, 기리 중에서 보리 품목이 농업수입 감소보장도 하는구나 하는 것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밭작물에서는 노지에 수박이 추가되었습니다. 노지, 수박이죠, 수박. 네. 수박을 우리가 많이 먹죠. 그래서 수박 품목이 밭작물에서는 추가되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옥수수, 밭작물 중에서 이제 옥수수라는 품목은 이제 농업수입 감소 보장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제가 하는 강의 방식을 가지고 여러분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동되는지 보는 게 중요하다 하는 분. 옥수수가 이렇게 농업수입 감소 보장으로 됐구나. 그래서 평가 방법이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구나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평년 수확량이라는 개념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지? 평년 수확량은 1주 재배, 2주 재배 하다 보니까 평년 수확량이 들쭉날쭉 하다 보니까 표준 수확량을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그럼 평년 수확량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간단하죠. 가입 시 처음에 올 때는 표준 수확량의 100%를 가지고 하겠죠. 그래서 당연한 거다. 표준 수확량이 100%를 가지고 이제 평년 수확량 구할 때 차품목도 있지만 여기서 옥수수는 평년 수확량 구할 때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좀 해보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적과점 품목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10% 자기 부담 10%와 15%형을 할 때 좀 특이했죠. 그래서 최근 3년간 2년간 이렇게 10% 15% 할 때 손해율이 120% 미만으로 확정됐습니다. 작년까지만 100% 미만인데 좀 특이했죠. 그래서 좀 확대해서 120% 미만으로 좀 바뀌었다 하는 부분, 통일됐다. 순보험료의 120% 미만으로 이제 통일됐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때 착가감소 보험금을 구할 때, 착가감소 보험금을 구할 때는 이게 70%형이 기본형이다 하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누적 적과전 손해율이 120% 이상일 때만 50%형이 가입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70%형이 기본으로 되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적과전에서는 그것이 바뀌는구나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자, 과수 12종. 과수 12종은 제가 1군, 2군, 3군으로 나누었죠. 그래서 1군일 때 품목 중에서 이제 과중조사와 착가조사할 때 여러분들 조금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1군일 때 우리는 포, 복, 자,
그 다음 망감류,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1군을 했는데, 이 1군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포도, 비싼 포도와 망감류는 농지당, 품종당 20개 이상, 그죠? 그리고 농지당 30개 이상 비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복숭아와 자두도 비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지당 60개 이상에서 40개 이상으로 바뀌었다 하는 부분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낙과는 그대로 떨어진 거니까 상관없겠죠. 착과와 가중조사할 때 복숭아와 자두는 농지당 40개 이상으로 바뀌었다 하는 부분이 주요 핵심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많이 바뀐 게 뭐냐? 오복무감이더라. 오디 복분자 무화과 감귤에선 이제 더블이 나왔다. DOUBLE 더블이죠. 더블. D끝은 두릅. 그래서 요거는 두릅. 그 다음에 이거는 블루베리. 이렇게 두 품목이 새로 나왔는데, 이 블루베리에 대해서 평가 방법이 아주 독특하더라 하는 부분만 먼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품목이 오복무 어디에 들어갈까 했을 때 요 부분은 감귤, 오디와치 종합위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이 감귤과 블루베리는 비슷하더라. 그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는 감귤과 평가 방법이 비슷하다 하는 것까지만 알아두시면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을 것 같다 하는 부분이고, 복분자도 경작 불능보험할 때 가입 면적에서 고사 면적으로 좀 바뀌었다, 비율이. 그래서 가입 포기수 분의 고산 포기수로 바뀌었다 하는 부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산비 보장에서는 역시 알파급이죠. 준비기 생산비 알파에서 고추와 블루베리, 고추와 브로콜리, 고추와 브로콜리에서 고추는, 이거는 이제 지금 암기하시는 게 좋겠죠. 고추는 준비기 생산비 교수가 49.5%, 그 다음에 브로콜리는 55.9%. 지금 암기해 버리시면 아마 이거는 변동이 없고, 원예시설 작물과 버섯 작물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바뀐 부분은 고추는 사고 49.5%, 브로콜리는 55.9%. 요거는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삼. 요렇게 좀 하니까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할 거예요. 자, 인삼 품목은 좀 복잡하죠. 인삼 품목 요렇게 하여튼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삼 품목은 태우집에 불이 나서 냉침 폭풍이다 해서 8개만 담보됐는데, 그죠? 플러스 조수해가 이번에 들어왔다. 왜 그럴까요? 인삼의 피해를 가만히 보니까 땅속에 있는 이 인삼을 좋아하는 놈이 있더라 이거죠. 그것이 두더지다. 두더지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조수의 피해를 주범이 두더지입니다. 그래서 조수에도 인삼에서 포함이 되었다 하는 부분,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삼에서는 이제 1과목에서 이제 1형과 2형이 있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작물을 좀 이해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2형만 있었단 말이에요. 2형이라는 것은 10월 달에 판매해서 보통 보장이 짧은 시간에 11일, 그 다음 해로 넘어간단 말이죠. 인삼을 알아야 될 것은 우리나라 나이단 말이죠. 만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11월에 있다가 1월달이 되면 나이가 한 살 더 먹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떡하지 해서 가입할 때 플러스 1을 더 해준 거예요. 왜? 사고가 그때 났으니까. 근데 이게 봄에 나오는 이를 어떻게 하지 해서 1형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1형에 대해서와 2형을 좀 분리해서 1형은 가입할 때 사고가 그 해 연도에 날 수가 있기 때문에 1형은 가입할 때 이거 연간 기준이고, 그 다음에 2형은 당연히 내년에 가입한 이듬해에 사고가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해줬다 하는 그 개념만 알면 이론서를 읽어보면 정리가 될 거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수입 감소 보장에서는 농업수입 안정보험은
새로 추가된 보리, 그리고 옥수수에서, 특히 옥수수에서는 나올 확률이 높다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평년 수확량 문제는 표준 수확량 100%를 해버리면 가입 첫해는 될 거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가축에 대해서는 종오리라는 개념, 종오리, 가액을 구하는 부분이 추가되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 가축에서 민원을 많이 넣었죠. 가축이 폐사돼서 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곧 금안서, 진단서를 첨부하라고 합니다. 그 비용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왜? 보험회사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필요한 서류를 갖다가 돈 주고 떼야 되니까. 그죠? 수의사가 금안서 및 진단서를 발급하는데 비용이 든단 말이죠. 그 비용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확정이 된 거예요. 가축에서는 그런 부분이 보장이 추가되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4대 시설은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그 중에서 해가림 시설에 대해서는 이게 하나가 제조달 가액 특약이 추가되었습니다. 사고 시에는 제조달 가액 특약으로 가입을 할 수 있다면 새로운 신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해가림 시설에 나왔고, 그 다음에 월 단위 평가. 그죠? 월 단위 평가는 농부라고 했죠. 농업용 시설물이 부대 시설에서만 월 단위 평가인데 나머지는 월 단위 미만을 다 버리잖아요. 4대 시설에서 월 단위 평가도 하게 됐다 하는 부분까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타에서는 이제 생리장애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그래서 요게 뭔지 하는 부분으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큰 틀에서 2차 1과목과 2과목 이렇게 먼저 설명드린 이유는 변경사항은 그닥 많지가 않고 바뀐 부분은 바뀔 만한 것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론서를 전체 출력하는 것보다 내가 필요한 부분에서 제가 또 강의를 할 때마다 변경된 내용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최종 확정되고 난 뒤에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3월달에 확정돼서 4, 5, 6, 7, 8 5개월 동안 시간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궁금해서 뭐 어떻게 바뀌지 궁금할 필요가 없고, 오늘 이 강의로서 한 2개 강의로서 전체적으로 바뀌는 부분만 저것이 바뀌고 저것이 시험에 나올 수가 있겠구나 할 정도만 공부하시면, 그러면서 쭉 진도를 따라오시면, 왜냐하면 저도 기존 교재를 가지고 바뀌기 전까지,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강의를 요걸 할 겁니다. 지금 바뀐 부분을 가지고 하다 보면 또 혹시 약간 바뀌면 혼선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 강의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1과목에 다시 한번 요약하면, 1과목에서 바뀐 부분은 평년 수확량에서 차품목이, 그죠? 무사고일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 이제 작년에도 논란이 많았지만 저는 이론서대로 해라 라고 해서 그대로 했던 것이 시간을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블루베리 부분도 새로 왔기 때문에, 이 블루베리는 항상 감귤의 온주밀감과 동시에 가는 것이 블루베리다 하는 부분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농업수입 감소보장은 농업수입 안정보험이라고 보시고, 이 부분에서 추가된 것은 옥수수가 중요하더라. 그리고 보리 부분. 그리고 시기종기 보상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상하는 손해는 기존 것에서 새로 추가된 블루베리, 두릅, 노지, 수박 이런 것들만 하면 된다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인수 제한이 이제 새롭게 된 품목들 들어오겠죠. 시설에서는 해가림 시설에서 제조달 가액 특약과 그 다음에 월 단위 평가를 하는구나 하는 것까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축은 종어리, 그리고 그 수의사가 하시는 금안서 및 진단서 발급 비용을 우리는 보험회사에서 해주겠다 해서 보상을 하는 손해로 추가되었다 하는 부분까지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옥수수, 블루베리. 자, 블루베리 평가 방법은 제가 다음 시간에 그것만 알면 특별하게 공부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용어에 있어서 생리장애에 대해서 새로 추가가 좀 되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이 과목도 전체로 보면 논작물에 대해서는 보리가 이렇게 농업수익 감소 분양으로 갔구나. 밭작물에서는 노지수박이 같고 그 다음 밭작물 옥수수가 농업수익 감소 분양으로 갔구나. 적과전에서는 10%현과 15% 지급 비율은 다른 품목과 마찬가지로 소요율이 120% 미만으로 확정이 되었다 하는 부분이고, 착가감사보험금은 70%가 기본형으로 바뀌었고 나머지 부분은 50%형이다 하는 부분까지만 알고 꼼꼼하게 보시면 된다. 과수 12종에서는 바뀔 만한 것이 1군에서 포복자 망감류인데 이상하다. 비싼 포도와 망감류는 품종별로 20개 이상, 농지당 30개 이상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복숭아 자주도 우리도 비싼데 이렇게 하니까 품종별로 20개, 그 다음에 농지당 40개로 바뀌었다는 부분은 얼마든지 괄호넣게 나올 수가 있고 알아둬야 되겠죠. 이 정도만 보시면 과수 12종은 될 거고, 오복무감에서 새롭게 나온 품목은 더블이더라 해서 더블 해서 두불, 두릅과 블루베리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특히 블루베리의 평가 방법이 감귤과 비슷하기 때문에 요 품목은 더블은 바로 감귤과 같은 과실손해 종합위험에 편입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산비 보장에서는 원예시설 버섯작물은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대로 공부하시면 되고, 고추는 사고 친다 해서 49.5, 그 다음에 블루클리는 55.9%. 이거는 지금만 한 번만 외워두면 암기할 것은 그닥 없다. 그 다음 신품종은 새롭게 들어온 신규 품목 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 자기가 가입할 수 있는 게 뭐 10%형 15%는 가입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공부 안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시험 나올 확률은 5% 미만이고, 이걸 구분해서 때가 되면 10%, 15%가 있을 건데 그걸 구분해서 공부하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뭐 나와봤자 5점 정도고 지금까지 안 나왔고 앞으로 이 부분은 그닥 나오지 않을 것 같다 하는 부분 때문에 여러분의 공부 시간을 좀 줄이는 전략을 좀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인삼은 지금까지 태우집에 불이 나서 냉침 폭풍이다 해서 8개 담보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두더지라는 놈이 나타나서 조수의 피해를 주니까 요청을 많이 했어. 인삼 농가에서 많이 요청하니까 이번에 인삼에서 플러스 하나에서 인삼은 9개 담보를 해주는 걸로, 그래서 조수의 담보도 추가가 되었다 하는 부분이고, 생리적으로 인삼은 1형과 2형이 처음에는 2형만 있다가 이게 봄에도 농사를 짓다 보니까 1형이 먼저 5월 달에 판매를 하다 보니까 1형이라는 게 생겼고 2형이 생기다. 평가를 어떻게 하지? 이게 중요한 게 만 나이란 말이죠. 만 나이가 아니고 우리나라 나이란 말이죠. 이게 가입할 당시의 연건이냐 플러스 1년이냐 기준이니까 그건 암기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2형은 1형이 먼저고 2형이 뒤에 10월 달에 보통 가입해서 11월 달부터 보장을 받으면 이게 한두 달만 있으면 바로 다음 년도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6년건이다 하는 것은 바로 심었을 때가 11일이고 4월에 관계없어요. 그 다음 1년만 해만 넘어가면 그게 연건이 플러스 한 살이 되다 보니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 그래서 이 과목에서 평가할 때도 가입연도 연건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만 이해하고 이론서를 한 번만 확인해 보면 큰 문제가 없을 거다 하는 부분이고, 농업수익 감소 보장에서 그러면 지금까지 평년 수확량 개념이 없던 옥수수 어떻게 하지? 간단하죠. 가입할 때는, 없을 때는 표준 수확량의 100%를 다 전부 다 가입하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된다 하는 부분이고, 가축에서는 두 가지 사항이 좀 주요 핵심 사항으로 보여진다. 종오리. 그러니까 종오리에 대해서, 종계에 대해서, 산란계에 대해서 닭의 가입률이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산란계, 종계, 종오리에 대해서 같은 맥락으로 공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부분이고, 4대 시설에서는 특별하게 변동사항은 없지만 그중에 해가림 시설에서 제조달 가액 때 사고 시에 중고가 아닌 제조달 가액으로
하자 하는 제도를 가해 특약이 생겼다. 그리고 월 단위 평가를 하는 것이 이제 하나 더 늘어서 농부라고 하는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 그리고 해가림 시설이 바로 월 단위까지 평가하는구나. 월 단위 평가의 방법이 뭐죠? 월 단위는 바로 3년 6개월이다. 이렇게 했을 때 3년 6개월이라 했을 때는 비가림 시설, 그죠? 비가림 시설 같으면 6개월을 빼버리잖아. 근데 농부와 해가림 시설은 3년 6개월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12분의 3년이니까 36개월 플러스 6개월에서 40일을 이렇게 놓고 같이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맥락이다 하는 부분이고, 생리장애가 하나 생겼다. 생리장애는 이제 한 번만 들어보세요. 생리장애는 영양 불균형, 관리 실수 및 생태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으로 해서 농작물에 발생하는 손해를 우리는 생리장애라고 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전체가 파악된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일부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만 알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강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